여러분 안녕 지은이에요. 한동안 거의 한 달 정도 뜸하다가 오랜만에 찾아왔어요. 아니 그동안 뭘 하느라 이렇게 두문불출했냐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연초에는 인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컨텐츠를 찍게 되었는데 뭐 크게 특별한 일이라는 건 없었고 삶을 이제 돌이켜보니까 정말 바빴더라고요. 제가 일을 시작한 이후부터 계속 쫓기는 듯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냥 내일은 내일 해야 할 일, 이번 주에 해야 할 일, 이번 달에 해야 할 일, 이런 것들에 쫓기면서 살다가 제 작년 이제 결혼하고 나서 조금 생각을 변화가 왔고 일과 이 휴식의 밸런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2025년 하반기부터는 쉬는 연습을 좀 했었어. 12월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영상을 업로드를 못했어서 새롭게 새해 목표를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컨텐츠를 좀 찍어보자 결정을 했습니다. 새해 목표라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왔거든요. 특히 이제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이 새해 목표라는 거에 진짜 큰 의미를 부여를 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은 뭐 오늘과 다름없는 내일이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해를 조금 준비하면서 이 1년을 어떻게 보낼까 그 마음가짐과 에너지를 이렇게 다시 준비하는 뭐 그런 날이 항상 연말이었어요. 예전에 블로그를 할 때 연말을 홍콩에서 보냈어요. 그때 당시 그 홍콩 물가도 진짜 비쌌고 뭐 조금 부담되는 지출이었거든요.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나도 나중에는 언젠가는 이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게 이게 진짜 나 아무렇지도 않은 지출이 될 수 있게 정말 여기서 힘을 받아서 이걸 목표로 좀 달려보자라는 생각으로 이게 2015년 연말이었는데 진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잖아요. 되게 스스로 다짐을 많이 했어요. 그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제가 갔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말을 어떻게 보내느냐 내년의 컨셉을 어떻게 잡고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느냐가 의미 있는 일인 거죠. 올해 목표는 내가 딱 크게 5개를 잡았어. 사실 이름하여 다 가진 언니의 새해 목표. 왜 다 가진 언니라고 표현을 하냐면 10년 전에 내 새해 목표를 보니까 성공하고 싶어, 부자가 되자, 돈 많이 벌자, 이게 내 새해 목표였더라고. 굉장히 물질 만능주의적이죠. 하지만 그때는 괜찮아. 왜냐면 내가 생각해보면 나이가 그때 31, 딱 정말 그 30대를 시작하는 그런 화이팅 넘치는 시기였잖아요. 그때는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게 맞다고 보고 덕분에 내가 그 거의 10년을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다 가졌다는 의미가 난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, 성공했다는 게 뭐 내가 무슨 뭐 포브스 선정 막 여성 CEO 이건 아니잖아요. 하지만 그래도 나름 나의 필드에서 내가 열심히 한 만큼의 보답은 받았다고 생각. 저한테는 도전과 그로 인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땡전 한 푼 없는 제로에서 시작을 했었고 학자금 대출을 받았었으니까 사회 진출했을 때 이제 빚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다 갚고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충분히 저는 만족을 할 정도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내가 원했던 뭐 성공과 부 다 잡았고 나이에 비해서 건강하고 관리도 잘 하고 있고 최근이지만 사랑하는 배우자도 생겼고 인생에서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인생 뭐가 있어? 그거면 되는 거지. 중년의 시작하는 이 타이밍에 나의 새해 목표는 무엇일까? 제가 5개를 이야기를 했는데 메모를 해놨거든.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 싶습니다. 1부터 5까지 좀 정해봤는데 먼저 제일 첫 번째는 에너지 관리를 좀 하고 싶다. 에너지 관리가 왜 중요하냐? 이건 진짜 10년 전이면 신경도 안 썼을 것 같은 목표에 축에도 끼지 못하는 건데 30대 후반 들어가면서 제가 가장 좀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에너지 관리였던 것 같아요.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주변에서 막 넌 너무 에너지가 과해, 너무 워커홀릭 아니야? 이렇게 리액션을 했을 정도로 에너지가 너무 충만했던 사람인데 이게 결국에는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나는 너무 많이 써버렸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외부에서 가져오든 내부에서 다시 재생산해내듯 이것을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. 왜냐면 결국에 우리 삶의 이 모든 것 있잖아. 뭐 예를 들어서 남편과 뭐 행복하게 사이좋게 지내고 뭐 자식을 잘 케어하고 뭐 일을 되게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뭐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든 그 목표들 있잖아요.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나의 에너지다. 뭐 매일매일 운동을 꼭 하자 이런 거 목표로 잡잖아요. 근데 이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에너지가 딸려서 일어날 수가 없고
헬스장까지 못 가면 달성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결국에 모든 것은 하나로 귀결이 되더라고. 에너지가 없으면 강아지랑도 제대로 잘 놀아줄 수가 없어. 내 에너지가 딸리니까. 이것들은 어렸을 때는 그냥 당연히 갖고 있는 거였지만 나이가 들면서 계속 떨어지더라고요.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지 에너지 관리하느냐, 뭐 당연히 의학적인 방법부터 여러 가지가 있지. 뭐 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줄기세포도 맞았고 그게 진짜 큰 도움이 되긴 했어요. 마음적인 부분도 좀 커요. 텐션 같은 게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동기부여점을 좀 찾아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.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 적절한 보상을 좀 통해서 이 레벨이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해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.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2026년 동안은 이런 레벨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유지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이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. 두 번째 목표는 이건 좀 약간 그냥 저의 다짐 같은 건데, 비일상적인 이벤트를 만들기.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.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. 저는 연말 되면 핸드폰으로 과거 사진을 많이 찾아보거든요.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데 진짜 그냥 매일 똑같은 쳇바퀴처럼 돌아가다 보니까 한 1년 동안 기억에 남는 이벤트들이 별로 없게 되더라고요. 근데 이게 쌓이면 2년, 3년, 4년, 5년이 쌓이면 나중에 이렇게 뒤돌아놓고 보면은 정말 기억나는 의미 깊었던 사건과 순간들이 하나도 남지 않더라고. 예를 들어서 그 강아지라면 그래 우리 강아지랑 이렇게 행복했었지, 내가 올해는 더 좋은데 많이 데려가고 더 많이 행복하게 지내야지 라는 이런 긍정적인 마음도 갖는 거고, 뭐 남편이나 이런 관계라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했었지. 내가 그때 당시에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래 오늘 좀 더 착한 마음으로 잘하자, 막 이런 마음도 다시 되새길 수 있는 거고. 지난번에도 한번 영상에서 말했지만 줄리엔이 죽을 때가 되면 인생에서 마지막에 생각나는 순간은 특별했던 일들, 그런 것들만 기억에 남는데요.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 그런 인생을 좀 살고 싶다라고. 내가 나이가 조금 더 드니까 맞는 말 같아. 좀 더 풍요롭게 시간을 채워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근데 이게 좀 귀찮아. 체력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. 뭐 평일에 일을 하고 또 주말에 예를 들어서 얘들을 데리고 1박 2일 어디 놀러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. 집에 있으면 더 편해. 집에서 그냥 넷플릭스 보고 그냥 누워서 음식 시켜 먹고 그러면 너무 편하지. 그러니까 자꾸 편하고 그냥 똑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놓치게 되더라고. 근데 좀 돌이켜보면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같이 나가서 막 바닷가도 가고 강아지들이랑 막 수영도 하고 아니면 막 이렇게 산에 가서 눈 구경도 하고 이랬던 기억들이 계속 기억에 남아요.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브이로그 찍는다고 푸딩이랑 줄리엔이랑 같이 캠핑을 갔었거든. 근데 그때 되게 힘들었단 말이야. 줄리엔도 되게 힘들었고. 근데 막상 이제 지금 생각해보고 그때 이제 찍었던 사진을 이런 거 보면 너무 좋아요. 그냥 그 기억이 막 떠올라. 그때 그 밤에 우리가 어땠고 산책 나가는데 푸딩이가 얼마나 행복해했고 막 그런 것들이 정말 소중하더라고. 근데 만약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굉장히 과거가 플랫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그래서 내년에는 최대한 내가 조금 귀찮더라도 비일상적인 이벤트들을 만들어 나가자라는 것이 목표입니다. 이건 진짜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나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, 근데 당연히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건 에너지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겠지. 그래서 요거 목표이고요. 세 번째 목표는 최근에 제가 새로 시작한 이제 운동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깊이감을 더 깊게 가져가 보자. 이건 개인적인 목표입니다. 요가를 진짜 전문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아주 그냥 느려도 상관없으니까 나의 그냥 속도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으로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다. 기존에는 웨이트 트레이닝만 저는 항상 해왔었는데 확실히 나이 들고 조금씩 몸도 변해가고 하면서 운동이라는 거는 어떤 운동 하나가 완벽한 운동은 없잖아요.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다 하면은 기능적으로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점점 이제 깨닫고 있다 보니 요가 그리고 러닝 이런 것들은 내가 할 수 있을 때 나이 들지 않았을 때 좀 습관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서 평생 나의 그 자산으로 가져가자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꾸준히 하자 그냥. 어차피 이거는 컴피티션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놓지 말고 내 것으로 가져가자. 그런 것을 또 2026년 동안 해보고 싶다라는 목표로 잡았습니다. 근데 이거는 지금도 실천을 틈틈이 꾸준히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처럼만 해나가면 될 것 같다. 네 번째는
이건 사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 부분인데, 바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자. 2015년도부터 진짜 새로운 도전을 많이 했어요. 2014년도에 이제 뭐 짐 새로 오픈을 해가지고 사업 시작하고, 식품 사업도 해보고, 기구도 직접 만들어보고, 그러다가 이제 뭐 온라인 트레이닝도, 유튜브도 시작하고,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 다양한 시도들을 했었어. 어떤 게 하나가 잘 된다고 해서, 예를 들어 센터가 잘 된다고 해서 거기서 그냥 만족하지 않고 여기서 그 넥스트를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. 내가 더 할 수 있는 거가 무엇이 있을까? 내가 남는 시간을 쪼개서 또 투자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? 이걸 계속 생각을 해서 그래도 지금 여기까지 성장을 했는데, 이게 한동안 계속 멈춰 있었어요.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에너지 레벨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어. 그리고 내가 요즘에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건데, 그만큼 절실하지 않은 게 좀 큰 것 같아. 옛날에는 내가 물질 만능주의였던 사람이라 돈을 많이 버는 게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했어요. 그러니까 되게 절실한 거야, 모든 것이. 어느 정도 남들보다 충분히 잘 버는데도 그래도 부족하고, 그래도 더 높은 꿈을 바라보고, 예를 들어서 여행을 다닐 때 비즈니스를 타고 다녔어. 그럼 거기서 만족을 안 하고 나는 퍼스트를 타는 사람이 될 거야. 근데 뭐 이게 간극이 엄청 크잖아요. 마이 퍼스트를 한 번은 탈 수 있겠지.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여행을 다닐 때마다 편하게 퍼스트를 타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. 회장님이 되고 싶었던 거지. 그 정도로 사업을 키우고 싶다, 막 이렇게 욕심이 많았던 나였어. 그러니까 그 절실함 때문에 쳇바퀴가 굴러갔던 거예요. 어느 정도까지 이게 갔는데 거기서 더 이상 그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. 이유는 뭐 여러 가지인 것 같아. 이건 사람마다 정말 성향마다 다른 건데,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다른 의미를 발견해낸 것 같아. 그래서 내가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가치관이 그때부터 다시 좀 생겨서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이제는 가정이 이렇게 꾸려졌잖아요. 나의 가족, 이런 좀 의미가 생기니까 오히려 나는 시간을 더 같이 보내고 싶고, 나 너무 늦게 결혼했잖아요. 내가 늦게 결혼한 만큼 그 놓친 시간만큼 더 이제 많은 시간들을 같이 함께 못 해본 것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많이 놨었어.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조금 더 이제 새기면서 새로운 좀 비즈니스 다시 도전을 해보고 싶다, 하자 라는 것을 일단 목표를 삼게 되었어요. 이거 진짜 나에겐 좀 어려운 일일 것 같아. 나의 막 이런 안주하려고 하는 가치와 다시 이제 일을 해야 한다는 이것과 막 싸워야 하니까 쉽지 않은 건데, 저는 해보고 싶어요. 내가 또 새로운 플랫폼에 도전해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? 이런 것들 좀 고민하고 싶고, 금전적인 목표보다는 제가 여기서 뭔가 나아가서 좀 더 해나가고 싶은 성취욕이 큰 것 같아요. 마지막인데 이건 진짜 그냥 정말 시덥지 않은 걸 수도 있는데, 이건 개인적인 목표예요. 아까 운동 그 열심히 꾸준히 하기랑 좀 비슷한 결인데, 내년에 스마트폰을 조금 더 멀리하는 그런 습관을 좀 더 가지고 싶다라는 것이 마지막 목표가 되겠습니다. 저는 일 때문에 휴대폰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에요. 예를 들어서 계정 관리도 해야 되고, 뭐 댓글도 체크해야 되고, 뭐 영상 체크도 해야 되고, 메신저 체크도 해야 되고, 계속해서 이 소통이 핸드폰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정말 심할 때는 폰을 거의 막 손에 들고 살았었거든. 계속해서 데이트를 할 때도, 심지어 해외에 가 있을 때도 핸드폰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고, 그런 삶을 정말 꽤나 오랫동안 살았었는데,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오히려 그 쉬는 시간에 핸드폰을 쳐다보기가 싫은 거지. 그래서 인스타그램, 유튜브, 나는 이런 거에 체류하는 시간이 진짜 짧아. 진짜 내가 필수로 해야 하는 일 정도만 거기서 체류를 하고, 개인적으로 보내는 시간은 절대 거기서 보내지를 않아요. 왜냐면 일하고 너무 가까우니까 쉬는 느낌이 안 들어. 그래서 생각보다 개인 시간에 그런 것들을 하는 시간은 되게 적지만, 요즘에는 운동할 때나 그냥 평소에 집안일 할 때나 이럴 때 자꾸 넷플릭스 틀어놓게 되더라고. 아니면 그 이북 틀어놓거나, 약간 백색 소음처럼 약간 이게 습관이 되니까 어느 날부터 좀 무서운 거야. 예전에는 이런 백색 소음 없이도 집안일 잘하고, 요리도 잘하고, 운동도 특히 잘하고, 그냥 이런 거 없이 순간에 되게 집중을 잘했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뭔가 그 순간에 집중하다기보다는 그냥 이거는 그냥 건성으로 하면서 옆에다가 무언가를 틀어놓으면서 정신을 빼놓고 그냥 이거는 설렁설렁하는 그런 느낌이 되더라고. 그래서 운동을 할 때도 그런 걸 틀어놓고 하니까 시간은 금방 잘 가는데, 문제는 집중의 그 퀄리티가 떨어지다. 예전에는 운동할 때 정말 거기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그 뇌가 온전히 거기에 모든 용량을 다 쏟았다면, 이제는 약간 반 이상은 여기 쏠려 있으니까 그 운동 자체에 완전 100%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. 이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그 100% 집중했던 그만큼의 그 퀄리티가 나오질 않는 거야. 나는 이건 좀 큰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. 이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집중해내고 어느 모먼트에 빠질 수
있었던 게 내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컨텐츠가 너무 홍수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편의성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고 심지어 책도 예전에는 진짜 종이책으로 봐야지만 책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오디오북으로도 틀어놓으면은 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편의성 때문에 하나에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고. 그리고 책을 읽을 때도 예전에는 정말 책을 정말 빠져서 그 활자를 읽다 보니까 상상하면서 머릿속에 그려지듯이 책을 봤다면 요즘엔 그냥 들어오는 귀로 틀어놓고 심지어 내가 얼마 전에 산 건데 이게 스도쿠 게임이거든요. 스도쿠를 하면서 이북을 듣고 있더라고. 그 어느 것에도 정확하게 집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좀 스마트폰 자체 그런 컨텐츠를 소비하는 그런 거를 조금 줄이고 마구잡이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좀 질적으로 완성된 뭔가 소비를 하자. 정말 TV를 보고 싶으면 그 시간 내에 집중해서 TV를 그게 아니라 책을 읽고 싶으면 정해진 시간에 책을 보고 운동을 할 때에는 운동에 집중을 하자. 약간 그런 것이 일단 2026년의 목표입니다. 내 뇌에 그 힘을 잃고 싶지 않더라고. 다행히 아직은 잘 때 그래도 이렇게 폰 없이 그냥 스르륵 내가 생각하고 싶은 생각을 하면서 잠들거든요. 이건 난 정말 축복받은 기프트라고 생각해서 이 능력을 잃고 싶지 않아. 보통 새해 목표라고 하면 뭐 다이어트하기, 운동하기, 돈 많이 벌기, 투자 성공하기 막 이런 거잖아. 근데 이제 이것도 되게 달라지더라고요. 10년 전 내가 세웠던 목표를 뚜렷이 기억하거든. 그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좀 재밌는 것 같고 이런 것 자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나이 듦일 수도 있고 달리 말하면 성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. 우리가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. 근데 내가 좀 경험을 해본 결과 사람은 변하더라고요. 나이가 들면서 정말 가치관도 변하고 내가 옛날에 이런 생각을 지금 현재 가지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. 내가 이런 식으로 결혼해서 삶을 설계하고 살아갈 거라는 생각도 전에는 전혀 못했어요. 그래서 요즘에 내가 한국 사회를 보면서 뭐 안타까우면 안타까운 거고 조금 이렇게 좀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다양성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. 지금 내가 현재 A가 A라고 믿고 있잖아. 근데 그게 정답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. 예를 들어 옛날에 결혼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.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것이다. 오히려 안 해도 그만이다 라고 생각했던 내가 있었다면 나는 그게 그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했겠지. 그때 당시는 내 생각이니까. 근데 이게 살면서 바뀔 수도 있더라. 그 말은 그게 영원 불변의 진리가 아닌 거잖아요. 누군가에게는 당시에 이게 맞을 수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닐 수도 있는 거지.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. 대해서 섣불리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. 그냥 열어놔야 돼. 아,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정말 또 맞을 수 있겠다.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 사람도 존중해. 우리가 다 다양한 가치관을 갖고 각자의 삶을 이렇게 추구해 나가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하면서 이걸 좀 이렇게 둥글게 받아들여주는 그런 좀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나이 들면서 점점 하게 되더라고. 저 사람도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나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우리 둘이 입장이 나중엔 반대가 될 수도 있고.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하려고 되게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. 이게 뭐 처음부터 그렇게 잘 100% 될 수 있는 건 아니야. 아직도 엄마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직도 말다툼을 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많이 해. 아니야. 잠깐 정신 차려. 아니야.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의 생각은 좀 다를 수가 있어. 서로 존중해야 돼.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려고. 그래서 이렇게 내가 10년 전에 세웠던 새해 목표와 지금의 목표가 너무너무 상반되는데 이렇게 사람이 같은 사람이지만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더 열린 사고로 이런 인생도 좋을 수 있고 저런 인생도 또 행복할 수 있고 좋고 좋을 수도 있고 저런 생각도 맞을 수도 있고 또 나도 맞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유하게 열어놓고 생각을 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새해 계획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또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. 거의 10년 전이 2015년이었는데 사업을 내가 적극적으로 시작했던 그런 한 해였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는 사장님으로서 10년 차? 이런 느낌이거든요. 진솔한 브이로그들 들고 많이 찾아오도록 약속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를 할게요.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올해에는 정말 좋은 일들 많았으면 좋겠고 이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또 기원을 하겠습니다. 모두 안녕.